안녕하세요, 단탄이에요. 오늘 저번주에 이어서 파트 4 당신의 현재 위치는, 여기에서 일상적인 습관이 부를 만든다, 이걸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 세금을 내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돈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월말에 남는 돈을 저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결국 저축할 돈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기다렸지만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의 지출 내역을 면밀히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실제보다 돈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나 가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소비를 하면 죄의식과 돈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감정은 부를 쌓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들이다. 이것은 신용카드와 온라인 원클릭 주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돈을 벌기도 전에 혹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는 게 너무 쉬워진 것이다. 신용카드가 존재하기 전에 수중에 없는 돈을 쓴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은행이 빌린 돈을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면서부터 미국에서 개인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은행은 매달 잔금을 갚지 않은 이용자들의 이자 지불금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걸 어떻게 늘릴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걸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이런 덫을 피할 수 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1년에 2000시간 이상 일하는데 돈을 관리하는 데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까?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 재무관리가 일상의 일부가 되면 감정을 조절하고 위험을 평가해서 편안하게 대처하고 보다 나은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지만 작은 일상의 결정과 습관이 우리 일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좋은 습관을 기르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금씩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돈과 관련된 잘못된 결정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생활을 최대한 자동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돈에 대한 대중적인 지혜와 배치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루틴을 정해놓고 잊어버려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러 노력하지 않을수록 장기간에 걸쳐 자신에게 이익이 될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개인 금융 전문가들은 자동화가 부의 열쇠라고 말하지만 자동화로는 충분치 않다. 자동화는 현상이고 시작점일 뿐이다. 그리고 또 자동화는 당신이 현실을 안주하게 만든다. 소득의 5에서 10%를 저축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건 출발점일 뿐이다. 현재 10%를 저축하고 있다면 12%를 저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12%로 이렇게 저축률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자주 올려야 한다. 행동을 자동화해서 관성에 따라 살아가는 건 쉽다. 하지만 그런 관성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끌어주지 못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한다. 토요일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부업을 하는데 몇 시간을 쏟아야 한다. 경제적인 자유는 무사안일주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최대한 자주 당신의 한계를 넓혀야만 가능한 일이다. 가끔은 불편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도전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이런 여정과 도전, 성장 속에 존재한다. 돈을 최적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모을 수 있다. 이 일은 자신의 돈을 매일 확인할수록 훨씬 쉬워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귀찮은 잡일처럼 느낄 필요도 없다. 내 경우를 예를 보자.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끓이면서 financialfreedombook.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간단한 무료 추적 앱을 사용해서 내 순자산을 분석한다. 또 투자 계정에 로그인해서 전날의 내 포트폴리오 성과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 전날 돈을 얼마나 썼는지, 또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썼는지 분석해서 지출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득, 흐름, 투자를 포함한 흐름을 통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고 저축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계좌를 확인해서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추가 비용과 사기성 비용, 부당한 수수료 같은 게 부과되지는 않았는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한 건 없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서 몇 분을 더 보낸다. 이번 주에 새로운 고객을 찾을 수 있을까? 예전 고객에게 고객에게 새 프로젝트를 판매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5에서 10분 정도 걸리지만 이 습관은 내가 날마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내 돈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알고 싶어진다. 돈이 늘어나지 않거나 현금 흐름이 저조하면 나가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동기가 생긴다. 만약 내가 궤도에서 벗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지난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썼거나 저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번 달에는 더 많이 노력할 것이다.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저축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만 해도 하루 종일 쓰는 돈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수십만 달러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말 효과적이다. 이걸 매일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일 해야 한다. 돈에 시간을 들일수록 돈과의 관계가 강화된다. 항상 돈 걱정을 하는 대신 편안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돈이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감정을 조절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최적화 기회를 파악하는 게 쉬워질 것이다. 돈은 평생 동안 당신과 함께 할 것이므로 시간을 들여 당신이 제어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